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다주택자 규제 철폐 사실은 정의롭다. 신생아 특례가 문제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을 좀 깨는 이야기를 좀 할 것인데 다주택자 규제 철폐는 제가 보기에는 정의로운 방식 같습니다. 진행을 하면 한국경제 윤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수 제외 제목인데 주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완전히 바꿀 것. 요게 첫 번째고 특히나 신축 비아파트 매수 시에 우대를 좀 해주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외죠. 신축 비아파트. 요게 의외라서 요 부분을 일단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일단은 선거용 멘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신축 비아파트.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선거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겁니다. 국회 통과되어야 제대로 실행됩니다. 이런 내용이죠. 전반적으로. 그런데 요거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야소여대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제대로 실행시키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몇 년 전이 생각납니다. 저번 선거에서 야소여대를 만들어주면 주택으로 투기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메롱했습니다. 메롱. 선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불로소득 주도 성장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전례 없는 폭등 장세를 만들었죠. 그래서 선거용, 요거는 선거용일 수가 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선거용이라고 생각하는가? 일관성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잘 아시는 분들, 아파트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현 정부의 기조를. 현재까지의 기조는 농지 투자 못하게 탈탈 털어 막았습니다. 농지 투자 못하게 털어 막고 오피스 투자 못하게 꽁꽁 묶어두고 왜냐하면 농지 관련해서는 원희룡 장관이 시골에 주택은 아예 투명인간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오피스 요것도 주택수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겠다. 요것도 원희룡 장관이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요것도 조용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농지가 미워서 오피스가 미워서 그게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화력이 약합니다. 더 이상 부채를 끌어당길 수가 없으니까 아파트만에만 화력을 집중해가지고 특히나 수도권, 특히 수도권 서울 아파트에만 화력을 집중해서 부분적으로 시장을 좀 살려내겠다. 요게 지금까지의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아파트 및 오피스의 투자 유도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기사를 보면 이렇게 되면은 일관성이 없죠. 큰 시행사, 아파트를 주로 투자를 하고 건설을 하는 큰 시행사, 큰 시공사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측면에서 선거용일 확률이 51% 정도는 된다.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본론으로 갑니다. 본론. 다주택자 규제 철폐 정의롭다라고 했었는데 다주택자가 있어야 부동산 폭락하지 않는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국민 자산 보유 현황인데 좌측이 못 사는 사람들, 오른쪽이 잘 사는 사람들 자산 수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빈층보다 조금 잘 사는 것이 중산층이죠. 대한민국 중산층은 극빈층보다 조금 잘 삽니다. 점점 그래프가 올라가더니 오른쪽 끝을 보면은 최상위 계급, 자산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계급은 사실상 다 해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른쪽에 저 빨간색 막대선 저쪽 계층에서 모두 거주할 집 1주택만 보유를 한다. 그 이야기는 바로 부동산의 폭락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폭락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자본주의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자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자산을 소유해야지 그 시장이 균형이 맞겠죠. 특정 시장이 붕괴가 되지 않으려면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한민국 주택시장이 붕괴되고 폭락하지 않으려면 최상위 계층은 당연히 다주택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폭락입니다. 바로. 그래서 자본주의 개념으로 봤을 때 다주택자 규제 100% 맞는 방향이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중산층 해봤자 집을 한 채에서 세 채 들고 있는데 다른 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부채는 많고, 그래서 순자산이 100 들고 있으면, 순자산 100을 들고 있으면 보유한 주택의 자산 가치는 150, 200 이렇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 중산층입니다. 집값이 폭락하면은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이 중산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위 계층은 어떤가? 물론 주택을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더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런데 순자산 대비 주택 보유 수는 정말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 해먹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주식도 있고, 채권, 금도 있고, 비트코인도 들고 있고, 상가, 오피스 다 들고 있습니다. 다 엄청 많이 들고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집도 4채 들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한 채에서 3채 들고 있는 저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주택 폭락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부채 끌어당겨 가지고 무리하게 주택 여러 채 들고 있는 중산층 주택 시장이 붕괴하면은 저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는 다주택자 규제 철폐는 정의롭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 아파트는 전세로 돌아가기 때문에 폭락은 예정된 사실입니다. 어차피 폭락을 합니다. 아파트 전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례 보금자리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 돈 좀 저렴하게 빌려줄 테니까 주택 사라. 이거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려 가지고 지금 다주택자죠. 그런데 추가로 집 몇 채 더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왜냐하면 주택시장 폭락해봤자 이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어차피 괜찮습니다. 어차피 괜찮은 사람들 조금 더 금전적으로 손실 보느냐 마느냐 요 차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주택 더 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있는 계층이 부채 끌어당겨 가지고 억지로 주택을 샀는데 주택시장이 붕괴가 된다.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다주택 규제 철폐 정말로 정의로운 행동일 수가 있다. 그리고 원래부터 자본주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많이 들고 있어야지 그 시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부자에 대한 규제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종부세도
필요 없습니다. 종부세 그런 거 철폐하고 깔끔하게 재산세 보유 부동산의 가격에 관계없이 그냥 보유 부동산 실제 시가의 1% 정도 외국처럼 그렇게 보유세 그냥 일괄적으로 매기는 것이 오히려 정의롭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